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의 박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이라는 글자는 벗겨내다, 깎아내리다, 허물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박괴는 무언가가 점점 깎여나가고 허물어져서 결국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믿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직장에서 자리마저 위태로워지기도 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박괴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단번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붕괴는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일, 작은 불만이나 미묘한 갈등, 혹은 방심했던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큰 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박괴는 그런 과정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깊이 파고든 시점, 그것이 바로 박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역은 단순히 위험하다, 조심해라라는 경고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무너짐의 상황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지켜낸다면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밖에는 산산박이라고도 불립니다. 위에는 산, 아래에는 땅이 놓여 있는 형상이지요. 산은 원래 단단히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여전히 건재해 보이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기반이 약해져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괴의 괴사는 분리유유왕입니다. 이로움이 없으니 나아갈 바가 없다. 이 말은 곧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성취할 수 없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을 더 쌓거나 확장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켜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너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산이 깎여도 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형은 허물어져 가지만 근본의 본질만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단순히 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은 나아가도 이롭지 않으니 오히려 멈추고 내면을 다잡고 본질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박괴의 각 효는 무너짐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초육박상이족, 멸정흉. 침상의 다리를 깎아내니 발음이 없어 흉하다. 작은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때 제대로 다잡지 않으면 더 큰 붕괴로 이어집니다. 유기박상이변, 멸정흉. 침상의 판자를 깎아내니 발음이 없어 흉하다. 기반이 더 깊이 허물어집니다. 다리가 무너진 데 이어 판자까지 깎여나가니 이미 구조가 위태로워진 상태입니다. 육삼박지, 무구. 깎여나가도 허물이 없다. 이 단계에서는 무너짐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됩니다. 육사박상이부, 흉. 침상의 살갗까지 깎아내니 흉하다. 이미 겉껍질까지 무너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쳤음을 뜻합니다. 유고간어, 이궁인총, 무불리. 물고기를 꿰듯이 이어짐이 있어 궁인의 총애를 받으니 불리함이 없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전환의 기미가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조화를 잘 이룬다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육석과 불식, 군자득여, 소인방려. 큰 열매를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잃는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자는 본질을 지켜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지만 소인은 끝내 기반마저 잃고 맙니다. 위기 속에서 누구는 다시 일어나고 누구는 끝내 무너지는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효사 전체를 보면 박괴는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해 결국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박괴는 작은 허물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정직함을 지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정리하면 박괴가 말하는 위기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직시한다. 핵심과 본질을 지켜 중심을 잃지 않는다. 작은 가능성도 소중히 지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즉, 박괴는 삶의 붕괴와 위기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본질을 지키며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박괴가 보여주는 붕괴의 과정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흥미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의 스트레스 축적 모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큰 위기는 한 번의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불만, 작은 긴장, 반복되는 피로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한계점을 넘어설 때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박괴가 보여주는 초육에서 상육까지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 개념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박괴의 상육에서 군자가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내고 다시 도약한다는 메시지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도 박괴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이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도 한순간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반면 위기의 순간에도 신뢰와 조화를 지켜내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괴는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붕괴와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심리학적 시각으로도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주역의 박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박괴는 무너짐과 붕괴의 과정을 보여주지만 단순히 두려움과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멈출 때 멈추며 다시 기회를 기다려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앉고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다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담담히 받아들이며 본질을 지켜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본질은 지켜야 한다. 겉모습은 사라져도 근본만 지켜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삶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